반갑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물리학원 총평 그리고 해설 강의 진행할 남표구입니다. 자, 오늘 치러진 이 9월 모의평가 모의고사 중에 가장 긴장감 있는 모의고사라고 평가받죠. 왜냐? 이 9월 모의평가 결과가 수시면 어느 대학, 어떤 전형을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정시로 쭉 갈 거냐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오늘의 결과가 기대 이상보다 높았다면 그냥 수능까지 달려가시면 됩니다. 근데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다면 수시 전략을 이제 본격적으로 세우셔야만 하겠죠. 또 한 가지 이 9월 모의평가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요. 6월 모의평가와 함께 수능을 준비하는 기반을 다지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위원들이 출제하는 문제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문제에서 변형되거나 응용되어지는 문제들이 수능에서 상당수가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도 유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9월 모의평가,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까지 쭉 흐름으로 진행되어 가는 문제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라는 걸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에서 이미 확인해 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를 반드시 꼼꼼하게 분석을 해 두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광고야. 2023학년도 수능 대비 모평 분석 강의를 제가 준비를 합니다. 그 강의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수능을 준비하는 6월 모평, 9월 모평 대비를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마무리를 해 나가야 할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치러진 9월 모평의 난이도 먼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하면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6월 모평을 보고 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모평은 6월 모평보다 어려울 겁니다. 너무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요. 딱 맞아 떨어졌죠. 왜냐하면 이 6월 모평이 지나치게 쉬웠습니다. 이 6월 모평 문제 난이도가 그대로 수능으로 나왔다면 만점자가 속출해서 1등급 인원이 4%, 2등급 인원이 7%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9월 모평은 수준이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에 비해서 작년도 수능 보다는 좀 난이도는 낮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졌었죠. 왜냐? 이 작년도 수능 문제가 역대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바로 수능과 6월 모평 사이에서 9월 모평 난이도가 결정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짐작해 보건대 올해 치러질 2023학년도 수능 난이도는 오늘 치러진 2023년도 9월 모평 난이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서 난이도가 요쪽에 치우쳐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모의평가에서 보여줬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단원별 문항수랑 배점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9문제, 대단원 1단원에서 9문제, 역학에서 6문제, 대단원 2단원은 6문제, 대단원 3단원은 5문제는요. 작년 수능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문항수입니다. 그래서 올해 치러지는 2023학년도 수능에서도 9문제, 6문제, 6문제, 그중에 역학은 6문제인 게 그대로 유지되겠구나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배점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그리고 역학 배점이 9월 모평에서는 약간 높아졌다. 그로 인해서 난이도 역시도 등급을 나누는 점수 역시도 구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배점과 배점과 문항수는 요 기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수능을 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소단원별 문항들도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작년도 수능, 그리고 올해 치러진 6월 모평, 그리고 오늘 치러진 9월 모평까지 골고루 전 영역이 골고루 출제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건 단원별로 골고루 문제가 출제되니까 내가 어느 단원은 등한시하고 어느 단원에만 집중해야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 따라서는 굉장히 쉽게 출제되어지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모든 영역을 학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케이? 자, 대단원 1단원도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 문항들입니다. 대단원 1단원에서 3문제, 2단원에서도 3문제, 3단원에서도 3문제씩을 꼽아봤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에 집중해야 할지는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단원 1단원에서요, 제가 6월 모평 때 여러 가지 운동이 6월 모평에서 안 나왔으니까 9월 모평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나오지 않았어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운동 단어는요, 문제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냥 맞춰라 라고 출제하는 단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를 높여야 되는 9월 모평에서는 요거를 요 단원을 출제하기에는 조금 무리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수능에서도 그러면 이 문제가 아예 안 나올 것이냐라고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쉬운 단원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최소한의 준비는 해두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등가속도 직선운동 6월 모평 때는 좀 쉽게 출제됐었는데 오늘은 좀 어렵게 역시나 출제가 됐죠. 그래서 거의 비슷한 유형입니다. 이 등가속도 직선운동 문제는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 이거나 또는 상대 속도, 평균 속도를 이용한 풀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도요, 제가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랑 그리고 상대 속도와 평균 속도를 이용한 풀이 둘 다를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그래프 해결법을 익히실지 아니면 상대 속도, 평균 속도를 이용한 풀이법을 익히실지를 확인해 두는 것도 중요한 수능을 준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뉴턴의 운동 법칙은 이게 정지에 있는 물체, 간에 작용하는 힘들의 관계를 묻는 문제죠. 알짜힘을 0으로 만드는 힘의 관계, 그리고 작용, 반작용의 힘의 관계를 다루는 문제가 꼬박꼬박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념해 두시길 바라고요. 연결된 물체의 운동 늘 한결같이 출제되어지고 있고요.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특별하게 기억해 두셔야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동일한 경사면에 놓여 있는 물체가 중력에 의해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힘을 받는데 그 미끄러져 내려가려는 힘은 바로 질량에 비례한다. 동일한 경사면에서는 중력에 의해서 미끄러져 내려가려는 힘은 질량에 비례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만 합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6월 모평, 9월 모평 문제도 굉장히 유사했어요. 그 유사한 문제가 한 번 더 반복됐다는 건 수능에서 출제 확률을 높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해 두셔라 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운동량과 충격량, 운동량 보조는 늘 나오는 유형에서 그대로 출제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학습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조는요, 그동안 작년 6월, 작년 9월, 작년 수능, 올해 6월까지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면을 물체가 운동을 할 때 마찰이 없는 면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마찰이 있는 면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되는 관계로 문제를 해결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오늘 치러진 문제에서는요,
연결된 물체의 에너지 분석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연결된 물체의 에너지 분석은 살짝 유행이 지났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4년, 5년 전쯤부터 한 2, 3년, 2년간 한참 유행하던 문제였는데 어느 순간 자취를 감췄다가 올해 20번에 다시 떡 하고 위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연결된 물체의 에너지 분석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광고 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제가 진행한 강의 중에 물리학원 핵심 그리고 최신 유형 분석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 안에 연결된 물체의 에너지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문제를 실수 없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해설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이 20번 문제를 풀어나가는 요령을 조금 더 수월하게 익혀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요 문제 유형은요, 여러분들이 수능에서도 출제될 확률이 있으니까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열기관과 열효율 문제는 늘 출제되던 대로 출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도 그 유형 그대로 출제되겠구나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고요. 특수상대성 이론 좀 특별하게 생각해 두시라라고 해서 제가 좀 체크를 해놨습니다. 왜냐? 이 6월 모평에서 광원 2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와 유사하게 바로 오늘 치러진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얼핏 보면 광원 하나만 있어요. 그런데 그 광원 하나에서부터 출발한 빛이 양쪽 거울에 반사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거울에서 반사돼서 출발하는 순간은 광원 2개, 또 아래에도 또 하나 있어요. 광원 3개 문제로 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광원 2개, 광원 3개 문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셔야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 유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혀두시라라는 의미로 11번 문제에 특수상대성 이론 문제에 특별한 체크를 해 놓은 겁니다. 핵별한 문제는요, 어렵지 않게 역시나 숫자 맞추기 노름으로 출제되어졌다. 반드시 맞춰야 되는 단원이다 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대단원 2단원 6문제 출제됐었고요. 전기력 문제는 늘 출제되던 유형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관계를 이용해서 전기력의 크기를 비교하거나 전하량의 크기, 전하의 종류를 파악하는 문제가 연속적으로 출제되어지고 있죠. 네. 자, 에너지 준위 문제는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특별하게 제가 또 체크를 해놨어요. 이 체크를 해놓은 이유가 바로 에너지 준위 문제와 바로 광전육과 문제가 결합된 내용이 바로 오늘 출제가 됐습니다. 그동안은 이 전자의 에너지 준위 단독 문제로, 단독 개념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오늘은 이 전자의 전위와 광전 효과가 결합되어지면서 두 개념을 다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개념이 결합되어져서 하나의 문제로도 출제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수능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접근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띠와 전기 전도성은요, 제가 6월 모평 보고 나서 9월 모평 때는 요게 안 나오고 바로 반도체 소자, 6월 모평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반도체 소자 문제가 나올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적중했죠. 이 정도 적중을 적중이라고 얘기하면 좀 창피하긴 한데 어쨌든 적중이니까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제가 특별하게 또 동그라미 쳐놓은 이유는 바로 이 다이오드 문제인데요. 반도체 소자 다이오드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다이오드 문제가 정류 회로 문제로 지금 출제되고 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수능에서도 정류 회로 문제로 다이오드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리고 9월 오늘 문제에서도 정류 회로 문제로 출제되어졌습니다. 정류 회로란 다이오드 4개 이상으로 구성된 회로에 의해서 저항의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러가게 하는 이러한 회로를 우리는 정류회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류회로 관련되어 있는 문제 꼼꼼하게 체크해 두셔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의미에서 체크해 놨고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는 계속해서 고난이도 문제로 지금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치러진 문제에서는 작년도 수능과 6월 모평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퍼즐 형식의 문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퍼즐 형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질의 자성 늘 한결같이 쉽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무조건 맞춰주셔야 되고요. 전자기 유도도 제가 적중했습니다. 뭘 적중했느냐? 6월 모평 보고 나서는 문제가 굉장히 쉬웠거든요. 9월 모평 때는 난이도가 한참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문제가 출제되어졌고요. 문제 유형은 2020년 22학년도 수능 문제와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어요. 코일에 다이오드를 연결해서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르냐 안 흐르냐, 유도 전류가 흐르냐 안 흐르냐를 가지고 바로 유도 전류의 방향 또는 다이오드의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건 수능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에도 흐름이 있거든요. 유행이 있거든요. 그 유행에 맞춰져서 출제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으니까 꼭 확인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단원 3단원에서 제가 5번을 특별하게 좀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이 5번은요, 굴절 문제였는데요. 역대 굴절 문제는요, 파동이 진행하는, 빛이 진행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속도가 어떤지, 굴절률이 어떤지 등을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에서는요, 굴절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그냥 보여줬어요. 이게 굴절인지 아닌지도 설명해 주지 않고, 물론 보면 알지만 굴절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굴절 현상을 분석하는 문제가 출제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도 문제가 출제되어질 수 있다. 그 실생활 관련되어 있는 굴절 문제가 다분히 출제 확률을 높였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만 하고요. 수능까지도 준비를 하셔야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반사와 강통신 문제는 대단원 3단원에서 그나마 난이도가 높은 영역에 해당하죠. 바로 굴절률의 차가 임계각의 크기를 결정짓는다. 요게 핵심 내용입니다. 요거 꼼꼼하게 확인해 두시면서 문제를, 기출문제들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전자기파 늘 한결같이 쉽게 나왔죠. 파동의 간섭은요, 그동안 이제 파동의 간섭, 물결파의 파동의 간섭 문제가 나오면 파원 2개에서 물결파가 시작하는데 위상이 같이 시작을 합니다. 통통통통통통. 근데 오늘 문제는 위상이 반대로 출발합니다. 통통통통 엇갈려서. 물론 같이 출발하냐 엇갈려서 출발하냐를 구분지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구성되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출발하냐 엇갈려서 출발하냐를 구분지어서 출제되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9월 모평이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두시라라는 의미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겁니다. 네, 반드시 확인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빛의 이중성 문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광전효과 문제가 전자의 에너지 준위와 연결돼서 출제됐다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해 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전효과 문제가 수능에서는 이중성, 물질파와 연결돼서 엮어져서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것에도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 두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광전효과란 빛을 비추면 전자가 뛰쳐나가잖아요. 전자가 뛰쳐나가는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물질파의 파장을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뛰쳐나가는 전자의 운동에너지, 이 내용이 6월 모평에 나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를 바탕으로 바로 물질파의 파장을 비교하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2개가 합쳐져서 수능에 출제될 수 있음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6월 모평 때 이중성이 안 나온 걸 보고 제가 9월 모평 때는 나올 겁니다 라고 예상을 했고, 역시나 적중 했죠. 뭐 이런 적중은 뭐 누구나 다, 어떤 선생님이건 다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적중했습니다. 자, 이렇게 소단원별로 어떤 문제들에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를 마무리를 해 나가야 될지를 좀 강조드려 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기간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정말로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 그 문제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문제 2개, 6월 모평, 9월 모평을 놓고 2개를 함께 분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일이 체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대비 모평 분석 강의 곧 개강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강의와 함께 수능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좀 활용을 해 두시면 수능에서 고득점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강한 단원과 약한 단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찾으셔야만 합니다. 특히나 학업적으로 아직 실력이 안 올라온 친구들일수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 따라서는 1등급이 목표가 아니라 2등급, 3등급 정도가 목표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이 2등급, 3등급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채울 것이냐를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1등급을 애써 내가 노리지 않겠다라는 건 버리는 단원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버리는 단원 있어.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단원에서 그를 이제 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약한 부분을 찾아야 되고요. 그 약한 부분에서 보강할 수 있는 단원들을 남은 시간 안에 보강할 수 있는 단원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심지어 1시간만 공부하고도 수능에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단원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등급을 원하는 친구들도 더없이 중요하죠. 내가 어떤 단원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지, 어떤 단원에서 내가 문제 해결을 잘 못하고 있는지, 논리적인 사고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만 수능에 대한 마무리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한 단원, 약한 단원을 반드시 찾아보셔라. 찾아야만 한다라는 거 강조드리도록 하겠고요. 1등급을 원하는 친구들 특히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30분 안에 20문제를 모두 해결해야만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논리적 사고력도 중요하지만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쵸? 빠른 계산도 중요합니다.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야 결국은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암기형 문제, 지식형 문제들은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산형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계산형 문제들을 어떻게 시간 단축을 시킬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 두셔야만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수능 문제는요, 역대 수능 출제자들, 그리고 6월 모평, 9월 모평 출제자들,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자들이 바로 수능을 출제합니다. 대부분은 6월 모평, 9월 모평 또는 지난 수능을 출제했던 분들이 수능을 출제하지만, 올해 수능도 출제하지만 간혹 가다가 지역교육청에 모의고사를 출제하시는 선생님들도 들어가셔서 수능을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기출 문제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해결력을 키울 것이냐가 수능을 준비하는 중요한 마무리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행이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이게 쭉 흐름대로 그대로 가서 문제로 안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연도 문제들, 지난 모의고사 문제들, 바로
꼼꼼하게 체크해 두시면서 남은 수능을 마무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능 시험을 보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요,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겁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되고요. 시험에 임하는 상황에서도 자신감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자신감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남은 기간이 되시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능에서도 만점, 1등급, 원하는 등급에 도달할 수 있는 여러분들로 성장하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화이팅!